토통령의 토지 이야기 공매 경매야 친구하자.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토통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정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높은 토지 대박 예감. 뭐가 대박 예감일까요?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황읍 중흥리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12,000평가량, 처음 감정가 8억 3,300만원가량 되고요. 1차에서부터 7차까지 유찰이 되었었고 2차에 6억 3,600만원에 한 명 입찰을 했다가 보증금을 안 내어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차에 2억 5,570만원 전 종가를 넘겨서 전 종가를 훨씬 오버해서 낙찰을 받은 토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의 분석은 토통령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중흥리 산 75-2번지 경매 물건 현황을 보니 보전 녹지지역 근린공원, 그 다음에 선하지, 그리고 분묘의 제안을 받은 경우, 분묘도 있네요. 그리고 현황 위치에 송악초등학교 인근, 그 다음에 선하지, 묘지, 선하지, 임야도상, 맹지이나 현황원, 본권 등을 관통하여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 이용계획의 보전 녹지 근린공원으로 공법상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고란의 선하지를 보면 선하지가 뭘까? 땅 위로 지나가는 고압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압전선, 듣기만 해도 찌릿찌릿 짜릿짜릿합니다. 본 경매 토지의 하자이죠. 현재의 등기부 등본상에 선하지의 지상권 설정이 없는 걸로 보아 일부 선하지에 대한 한전에서의 보상도 가능할 듯한데, 한전에서는 선하지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더라도 공매 같은 경우는 세금 체납 시 먼저 선하지의 보상금을 세금 체납으로 변제해버리고 공익의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웃님들이 선하지 보상을 생각을 한다면 최근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 지상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선하지 보상 생각하고 이 물건을 낙찰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토지 여러분들이 낙찰받는다면 무슨 생각으로 낙찰을 받을까요? 또 토통령인 저는 이런 토지를 왜 분석하고 있을까요? 낙찰자 이분들은 뭐 하려고 이런 토지를 낙찰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처음 6억에 낙찰받았다가 보증금을 버린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8천만원의 입찰 보증금을 비싼 경매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차라리 절 주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고기 파티를 했겠네요.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보니 근린공원, 지역지구 법률에 보면 보전 녹지, 근린공원,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전 녹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창고시설, 아님 단독주택, 축사, 보전 녹지에는 이것도 지자체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군다나 하지만 현황상 임도가 있다고 했죠. 임도가 있어 지자체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공익용, 즉 공공의 이익의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 임도가 있다고 했으니 태양광 사업이라도 해야 할까요? 태양광 사업을 한다면 토지의 단가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으니 평당 2만 원인데 더 저렴한 시골의 땅 임야를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버섯 재배라도 아님 산의 약초라도 정말 공익용 산지라는 제약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근린공원이죠. 공법상 제약이 많아요. 근린공원에서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근린공원, 또 토통령이 늘 말하던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그럼 근린공원에 비밀이 있는 걸까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 근린공원을 활성화해 시민의 편의상 추후 공원에 도시계획시설대로 편입이 되어 실시계획 인가가 된다면 2억 5천에 낙찰받아 추후 9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와, 대박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보아요. 당진의 근린공원 고시를 보았습니다. 2009년 11월 31일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원으로 사업 진행을 안 했는 것을 보아 앞으로 더욱 길어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 20년이나 지나려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는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 2029년 11월 30일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효가 되어도 공익용 산지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몰라도 꼭 보상이 되어야 하는 토지인 듯 보입니다. 이 경매 토지의 근린공원의 사업 집행은 아직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물어보니 집행계획이 2.2단계라고 하네요. 과연 2.2단계? 2.2단계가 뭘까? 단계별 집행계획 당진시에서는 1단계는 좀 시급하게 하는 계획입니다. 19년, 20년, 21년 안에 사업 집행을 하려는 것이고 2단계에는 2.1단계와 2.2단계로 나누는데요. 2.1단계는 2개년으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사업을 집행하려는 것이고 2.2단계, 즉 지금 현재 근린공원은 2.2단계입니다. 2.2단계는 2024년 이후 집행 예정인데 말이 집행 예정이지 예정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29년에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님들은 이렇게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낙찰자의 의도는 이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 당진 황해권역 이쪽에 안 보이는데요. 성문국가산업단지, 부곡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와, 이름만 들어도 국가산업단지가 무더기로 뭉쳐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본 토지는 여기에 있는데 이 토지의 필지론에서는 조금 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셨다시피 최악인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낙찰자의 의도는 뭘까? 지금 보이는 이 토지가 본 경매 물건의 토지입니다. 선하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선하지가 위에 선이 작은 실선으로 보이는데 선하지, 철탑, 고압 전선입니다. 그것도 그냥 전주가 아니라 고압 전선이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전 산지인 땅, 공공을 위한 공익용 산지의 땅, 임도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지적상의 맹지인 땅, 그리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땅, 또 분묘가 있는 땅, 최악 중에 최악인 땅입니다. 본 현황 사진을 보니 일부 임야가 조금 벗겨진 상태고 선하지,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고압전선이 이제 지나가죠. 전원주택을 짓기에도 추후 인도를 이용해 운이 좋게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됐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기는 좀 역부족인 거죠. 인근 자연 녹지 주거지역, 노란색은 주거지역이고요. 이렇게 연한 연두색은, 녹색은 자연 녹지입니다. 1.50만원, 20만원, 32만원,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는 92만원, 이 토지들은 2만원씩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 뭐 하실 거예요? 이웃님들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자, 토통령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겠습니다. 왜 이거를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띄웠을까요? 자,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3,500원, 면적이 무려 39,669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12,000평 가량 되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모두 계산기 준비해 주셨어요? 계산기 한번 준비해 보시겠어요? 그럼 자, 계산기에 43,500원 곱하기 39,669제곱미터를 한번 곱해서 이 꼬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무려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다시 43,500원 곱하기 면적 39,669는 밑에 뒷자리가 상당하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7억 6,560만 1,500원입니다. 본 경매 토지 낙찰자는 2억 5천만 원으로 17억짜리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17억, 거의 20억 가량의 토지를 만들고 책 한 권 내고 2억으로 20억 만든 대단한 부동산업자라고 책 한 권 내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생각해도 웃깁니다. 바보 땅을 17억으로 만드는 요술을 부렸지만 팔려 해도 사줄 사람이 없는데 17억을 만들면 뭐 할까요? 또 압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은 17억짜리, 감정가가 17억짜리인데 5억에 내놓으면 못 모르고 사갈지, 임자가 나타날지, 우리 이웃님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죠. 아님 또 다른 생각, 기획부동산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강제 경매로 지금 매각이 지금 낙찰이 되었는데요. 무려 강제 금액 해결해야 될 채무 비용만 얼마인가요? 17억 6천가량 됩니다. 그죠? 이웃님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근저당권을 보니 개인 저당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억 3천, 2천, 3억, 1억 3천 다 합쳐보니
6억 8천의 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즉 토지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7억만큼의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법원에서 인정한 땅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보셨죠? 무려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토통령이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는 걸까요? 더 이상 말 안 하더라도 이웃님들이 생각하고 알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해야 되나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다시금 이야기해 볼게요. 법원에 입찰하러 갔다가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다면 법원 입찰장을 나올 때 누군가 낙찰자인 저에게, 제가 낙찰자라면 낙찰자인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토통령입니다. 낙찰이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턱 쏘세요. 기분 좋아지셨어요? 농담이에요. 진짜 진담인 줄 알았나 보죠. 자, 그 사람은 은행 대출 딜러입니다. 자, 요즘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자의 신용 조건과 대출 상환 능력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다 되는 법인과 개인, 처음 낙찰 금액 2억 5천에 80%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2억 5천에 80%면 2억의 대출 금액을 받고 실제 5천만 원의 내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 땡협은 6개월 후 또는 1년 후 재감정을 하여 재평가를 해서 감정 가격의 60%의 대출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2억 5천에 최대 80%지만 6개월 후나 1년 후가 지나게 되면 감정 가격의 60%입니다. 감정 가격의 60% 대출을 낼 수 있답니다. 그럼 법원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가 제가 얼마라고 했나요? 이 토지의 감정 가격은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금융권, 농땡, 새마을, 금땡, 수땡에 지점장님과 친분이 있다면 더 대출이 더 업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2억 5천에 낙찰받아 추후 8억에 재감정받아 60%라면 적어도 4억 8천만 원, 계산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원에서 경매의 감정가가 8억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재감정 때는 60%까지 최대 제출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죠? 60 아이고, 뭐 제가 잘못 눌렀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감정 법원의 공신력 있는 감정 금액이 8억 3천만 원이라고 했으니 60%를 곱하게 되면 무려 4억 9,805억 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후 내가 들어간 돈이 2억 5천이니
2억 4천, 2억 5천만 원 돈이 추가 알파로 생깁니다. 이 추가 돈은 나의 새로운 투자의 자본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역 금융권의 지점장님과 친분이 있다면 공시지가가 제가 얼마나 그랬나요? 17억. 17억에 60%로 대출을 받으면 대략 10억입니다. 이건 정말 친분이 있어야겠죠. 물론 이런 거를 자급 대출이라고 하죠. 정말 나쁜 생각이 듭니다. 난 토통령은 적어도 이런 자급 대출을 해서 제 경매로 넘긴 경매 물건을 여러 건 보곤 했습니다. 토통령은 금융기관에서 채권 경력만 무려 17년 정도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전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토통령의 생각이고 사견일 뿐입니다. 우리 이웃님들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쁜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토통령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길게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으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블로그 포스팅보다 훨씬 빠른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